안녕하세요. 캐드공방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실기,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후면부와 전면부를 한 강좌로 하면 총 시간량이 많아서 후면부와 전면부를 따로 분할해서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공개문제 1번에서 20번까지 모양은 같고 다만 치수만 다릅니다. 그래서 후면부의 수기 프로그램은 공개문제 1번 후면부 강좌만 올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의 후면부는 1번 후면부의 강좌를 참고해서 치수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 프로그램 작성에 기초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초해설 1강과 기초해설 2강을 학습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고요. 이 강좌에서는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하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심코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검증하는 단계까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CNC 공개 문제 3번 전면부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코를 열고요. 편집기 탭으로 가서 새로운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백플롯 탭으로 가서 백플롯 설정을 클릭하고 먼저 X100은 X0.100 여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거는 점이 누락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솔리드 애니메이션 옵션에 가서 3D 밀링 및 터닝, 새로운 오픈GL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는데요. 혹시라도 이 창이 영문으로 열려 있는 사람들은 일반 클릭을 한 다음에 아래의 언어를 코리안,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한글로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언어를 바꿨을 때는 심코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어야 이 언어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엔 좌측 상단에 있는 백블로 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서 볼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이 공간은 우리가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공간이고요. 우측에 있는 공간은 우리가 작성한 수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구의 경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파일에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폴더에 이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3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에 비번호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전면부 파일이기 때문에 F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비번호 F 점 파일의 확장명은 NC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전면부의 이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수를 찾아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은 M16 곱하기 2라는 이 나사에서
곱하기 2, 즉 피치값 2씩 해서 양쪽에 4mm가 빠졌기 때문에 x 12 값이 되겠죠. 그래서 x 12점 지점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그대로 연장이 되는 이 지점은 Z20이 되고, 자, 요 지점은 X26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은 X3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원호 가공을 한 라운드 자리가 있는데요. 이 지점이 35가 되는데 3mm만큼 양쪽에 목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끝점은 6mm를 더해서 41mm가 나옵니다. 41mm가 나오지만 이 41mm는 여기 완전히 끝인지 아니면 여기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무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치수가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43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치수에서 요만큼 아래로 빠져 있는 부분을 각도 11에 의해서 계산을 해 줍니다. 요 사이의 치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탄젠트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탄젠트 여기 각도가 11도죠. 11도는 이 사이 거리가 58과 53의 차이이기 때문에 5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여기에 각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A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11은 5분의 A가 됩니다. 따라서 A는 탄젠트 11에 곱하기 5를 해주고요. 이 지점의 x값은 여기에 x값은 43에서 x는 43에서 마이너스 a가 두 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a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탄젠트 11이니까 11에 탄젠트를 입력하고요. 곱하기 5를 합니다. 이 A 값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1.9 이렇게 나오죠. 약값으로 해서 실수값으로 바꿔주면 2m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43에서 2mm를 빼주게 되면은 41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35에서 반지름 3에서 6mm씩 더해준 41mm 값. 그래서 이 꼭지점은 그대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1점에서 여기에 x값을 정해줍니다. 다음에는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에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여기는 29와 8을 더하면은 37이 되는데 거기에 5mm가 더 더해지면은 42m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Z는 42mm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의 치수를 전부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해줘야 되는 부분은 퍼센트 기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번호는 알파벳 O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4자리 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번호는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지시를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숫자가 4자릿수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1, 2, 3, 4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후면부 작성을 하고 전면부 작성을 하기 때문에 후면부에서 1, 2, 3, 4를 썼다면 전면부에서는 똑같이 1, 2, 3, 4를 쓰게 되면 기계가 오류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 번호는 후면에 썼던 프로그램 번호하고는 다르게 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EOB를 해줍니다. 이 EOB는 블록이 끝났다라는 것을 기계에다가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블록이 끝나는 지점에는 EOB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작성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전면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는 프론트라는 말을 입력을 해서 구별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언제 열어보더라도 저 앞에 있는 전면부의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기는 가로로 묶어주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한글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글을 입력해 놓으면 자칫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문으로 기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기계 원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G28에 U0. W0. EOB 이렇게 해서 기계 원점 복귀를 시킵니다. 제일 먼저 외경 황삭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외경 황삭 공구는 보통 1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공구의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게 되면 그 번호를 따라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제일 먼저 황삭 공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T0100 EOB, 다음엔 최고 회전수 지시를 합니다. G50 S 1400 EOB. 다음엔 주속 결정을 해줍니다. G96 S 120 M03까지 해서 정회전 지시까지 해줍니다. 다음에는 공구를 일단 안전 위치로 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G00 X55점 Z 10점, 그 다음에는 공구 보정을 합니다. T0101, 그 다음에 M08 해서 절삭률을 켜주고요. 이번에는 가공을 시작하기 위해서 진입을 시킵니다. Z2점, 자 이렇게 해주면 가공할 준비가 끝난 거죠. 제일 먼저 가공을 해줄 부분은 단면을 먼저 절삭을 합니다. 그래서 G01 직선 절삭을 명령하는 거죠. Z 0.2, 그 다음에 F 0.25 EOB 이렇게 합니다. Z 0.2라고 하는 거는 0까지 가지 않고 절삭 여유를 0.2만큼 남기라는 이야기죠. F 0.25는 이송 속도를 말합니다. 다음 아래로 이렇게 쭉 깎아 주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2.25B 해줍니다. 자, 이쪽에 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이 창을 한번 보면은 공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단면을 절삭을 했습니다. 이제 공구를 안전한 지대로 후퇴시킵니다. G00 X55점 Z 2.25B 해서 공구 대기 위치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이제 단면 가공을 했기 때문에 외경 황삭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황삭 사이클 지시를 해줍니다. G71 U 1.5 R 0.5 EOB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황삭 사이클을 지시를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G71 P10 Q20
그다음 U 0.4, W 0.2, 그리고 F 0.25, 25B 이렇게 해서 황삭 사이클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에 있는 U 1.5는 황삭 사이클에서 1회 절임량입니다. 1.5만큼 내려와서 절삭을 하고 그 다음에 R 0.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뒤로 후퇴를 0.5만큼 한다. 다시 말해서 도피량이죠. 그래서 처음 위치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1.5 진입하고 절삭하고 0.5 후퇴하고 처음 위치로 복귀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G71의 P10, Q20 이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공하는 경로를 쭉 지시를 하는데 그거를 시퀀스 번호로 묶어서 N10부터 N20까지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 경로대로 황삭 가공을 하라 하는 지시고요. U0.4는 X 방향으로는 0.2만큼 여유를 남겨라. 위아래 해서 원통형이기 때문에 0.4라는 지수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는 Z방향 쪽으로 0.2만큼 절삭 여유를 남기라 하는 얘기고요. F0.25는 이송 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P10,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전개번호 N10을 입력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쪽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G00 X12.25B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는 전개번호는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는 가공을 시작합니다. 직선 절삭 G01 Z0.25B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Z0점으로 지시를 했지만 사이클 위에서는 0.2라는 절삭 여유를 남기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0.2의 절삭 여유는 남기면서 이러한 경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지점으로 갑니다. 이 지점은 X16이 되겠고요. Z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16점 Z-2.25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공구가 올라가게 됐죠. 자, 여기에서 참고로 이러한 가공이 끝난 다음에 이 나사부에 너트를 조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여기에서 M16에 해당되는 X16을 그대로 지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조립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공차 한 개 마이너스 0.28을 빼서 X15.7을 적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엔 뒤로 쭉 후퇴해서 이 지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Z-20.25B 합니다. 그리고는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X 값이 26입니다. 그래서 X26.25B 해주고요. 그 다음엔 이쪽만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Z 값이 마이너스 29가 됩니다. Z 마이너스 29.25B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서는 다시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X 30.25B 해서 위로 올려주고요.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이 홈 가공은 나중에 홈바이트로 할 거기 때문에 쭉 빠져서 여기까지 옵니다. 자, 여기의 치수는 Z-50점입니다. Z-50.25B.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 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의 치수는 X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X35.25B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원호 가공을 합니다. 이 원호를 따라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은 이 원호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시계 방향의 원호 가공은 G02를 사용합니다. G02, X는 41점이 되고요. Z는 여기까지 마이너스 53이 되는 거죠. Z 마이너스 53점. 다음에는 R 3점 해서 반드시 반지름 지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원호 가공이 끝났고요. 요 뒤쪽으로 이렇게 가죠. 여기는 X값과 Z값을 동시에 지시를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절삭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G01 직선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해주고요. 자, X값은 43이 되겠죠. X 43점. 그다음에 Z값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까지 마이너스 58점, 58점 이렇게 해서 이옵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 뒤에까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88에서 27을 빼줍니다. 그러면 Z 마이너스 61.25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X 값이 49가 되죠. X 49.25비. 자, 여기에서 바로 끊어버려도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후면 가공을 할 때 이만큼 한 30 정도 해서 이렇게 깎아져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깎아 올라갔죠. 그러면 이 부분이 거스러미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mm 정도만 왼쪽으로 이렇게 더 절삭을 해주면 거스러미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Z 마이너스 62.25B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꺾어서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거스러미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퀀스의 마지막 M20 그 다음에 U1.25B 해서 시퀀스를 끝내주고요. 자, 이제 시퀀스가 끝났기 때문에 자,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G00, X 100점, Z 100점.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구 보정을 취소시킵니다. T0100 그리고 M0925B 해서 절삭률을 정지시킵니다. 다음에 M0525B 주속 정지시키고요. G28 U0점, W0점 해서 기계 원점 복귀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M0125B 해서 옵셔널 스톱을 해줍니다. 옵셔널 스톱이라고 하면 기계를 이렇게 작동을 시키다가 중간에 일시 정지를 하는데 옵셔널 스톱이라는 버튼이 켜져 있으면 M01이 나왔을 때 일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공된 상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정삭 가공을 하겠습니다. 정삭 가공은 보통 3번 공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0300을 합니다. EOB. 자, 이렇게 해서 공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고 속도 지정을 해줍니다. G50, S1500, EOB. 다음 주속 G96, S130, M03 해서 정회전 지시까지 해주고요. 다음에는 안전거리 진입시킵니다. G00, X55점, Z10점. 자, 여기에서 T0303 공구 보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M08 EOB 절삭률을 켜주고요. 다음 진입을 시킵니다. Z2.2 EOB. 자, 이렇게 해서 가공할 준비를 하고요. 먼저 전면에 있는
여기 단면을 절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선 가공 G01을 이용해서 Z0. F0.15 EOB에서 직선 가공 명령을 내려주고 X-2.25B에서 단면 절삭을 합니다. 단면 절삭이 끝났으면 G00 X55.Z2.에서 공구 대기 위치로 후퇴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전에 했던 황삭 사이클에 있었던 P10Q20이라는 사이클을 활용해서 정삭 사이클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G70, P10, Q2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송 속도는 0.15 그래서 F0.15 EOB 이렇게 해서 정삭 사이클 지시를 해주고요. 바로 이제 원위치를 해야 되겠죠. G00, X100점, 그다음에 Z100점. 자, T0300 공구 보정했던 거를 취소시키고요. 그다음에 M09 EOB 절삭유도 정지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M05 EOB에서 주축 정지를 시키고요. G28 기계 원점으로 복귀시킵니다. G28 U0점 W0점 EOB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M01 EOB 옵셔널 스톱을 시킵니다. 절입을 1.5만큼 하고 도피량은 0.5씩 해서 이러한 사이클로 쭉 외경 황삭 가공을 하고 정삭 가공까지 했습니다. 이제 홈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홈 바이트는 보통 5번 공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T0500 EOB 그 다음에 홈 바이트 가공을 할 때는 회전수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G97 그 다음에 S500 M03 EOB 그래서 회전수 지시를 하고요. G00 X55점 Z10점 자 그리고 T0505 M08 EOB 해서 절삭유를 켭니다. 그리고 Z-2.25B 자, 진입을 시켜주고요. 자, 첫 번째 홈바이트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Z20이 됩니다. Z-20.25B 그래서 공구가 여기 20까지 이렇게 오도록 그 다음엔 X 값이 지금 현재 55에 있는데요. 55 위치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절삭을 하고 내려와도 괜찮겠죠. 그런데 홈 가공 속도는 굉장히 늦기 때문에 55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까지는 급속 이송을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부분을 절삭할 때만 홈바이트 절삭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좀 더 빨리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높이의 지금 치수가 X26이죠. 1mm씩 여유를 주고 X28까지는 급속 이송으로 빨리 내려오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X28 18점에서 바로 급속 이송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지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선 가공을 합니다. G01을 X는 여기에 있는 12까지 가공을 합니다. 12점.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0.06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홈 가공을 할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춰서 깔끔하게 절삭이 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1초 정도 휴지를 합니다. G04 P1000 EOB 에서 1초간의 휴지기를 주고 다시 X 28점 다음에 이번에는 뒤로 빠져나가는 공구기 때문에 빨리 나가도 되겠죠. 0.25 EOB 해서 후퇴는 빨리 하도록 해줍니다.
홈 절삭 바이트는 3mm짜리가 있고 4mm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폭이 3mm짜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4mm짜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mm짜리와 4mm짜리는 프로그래밍이 다르게 짜져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세팅되어 있는 홈바이트가 몇 mm짜리인지는 감독 선생님께 물어봐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3mm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mm짜리가 한번 이렇게 절삭을 했고, 이제 나머지가 5mm에서 3을 빼면 2mm가 남았죠. 그래서 2mm만큼 뒤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마저 가공을 해주면 이렇게 절삭이 되겠죠. 그래서 2mm만큼 빠져나옵니다. W2.25B. 상대 좌표를 사용해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W, Z 방향으로 2mm만큼 이렇게 움직여라 하고 지시를 한 건데요. 처음에 했던 Z-20점에서 2mm만큼 이렇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W2점 대신에 Z-18점 이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혹시 폭이 4mm짜리다 그러면은 5mm에서 4mm만큼 가공을 했기 때문에 1mm가 남아 있겠죠. 그러면 W1점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가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01 X12점 F0.0625B 해주고요. G04 P1000 25B 이렇게 해주고 다시 X점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이때는 두 번째의 홈 가공할 자리로 바이트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28만큼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여기에서는 여기에 진입하기 좋게 이 30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32만큼 빠져나오겠습니다. X 32점 F 0.25B 이렇게 해서 뒤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나와주면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X 32점까지 빠져나온 다음에는 Z-42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가공할 지점이 X가 22입니다. 그래서 G01 X22점 F0.0625B 다음 G04 그다음 P1000 25B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뒤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X 32점 F0.2525B 이렇게 해서 뒤로 후퇴를 해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5mm가 있기 때문에 바이트가 3mm짜리라면 2mm만큼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W2.25B를 해주고요. 아니면 절대좌표로 Z를 이용하려면 Z-40 해주면 되고요. 혹시 바이트가 4mm짜리라면 1mm만 이동을 하면 되니까 W1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G01 X22점 F0.0625B 해주고요. 다음 G04 P1000 해주고 25B 합니다. 다음에 X32점 다음에 F0.2525B 해서 다시 처음의 위치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기계를 다시 원점으로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G00 X100점 Z100점 자, 그리고 공구 보정을 취소해야 되겠죠. T0500 그리고 M09 해서 절삭류 정지도 시킵니다. 다음 M05 주축 정지 시키고요. 자, G28 U0점
W 0점 해서 기계 원점 복귀시킵니다. 다음에 M0125B 해서 옵셔널 스톱을 시켜줍니다. 중간에 저장을 한 번씩 해주는 것이 혹시라도 정전이라든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홈 가공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 절삭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사 절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초기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나사 절삭 가공을 하는 공구 7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070025B 해주고요. 나사 절삭 공구도 역시 회전수로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G97S500 그리고 M03 해서 정회전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G00 X55점 Z10점 그리고 T0707 공구 보정까지 하고요. M08 25B 이렇게 해서 해준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 진입을 할 때 나사 절삭은 진입점이 계산에 의해서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 곱하기 2라는 이 나사의 사양에 맞추어서 X값은 16 더하기 피치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되냐면 X 20점이 됩니다. 다음에 Z값은 이 피치값만큼 Z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Z는 2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송 속도는 바로 리드 값이 됩니다. 그래서 리드 값이라고 하는 거는 나사가 1회전 이렇게 감기면 얼마만큼 진출을 하는가 하는 게 리드 값이죠. 그래서 한 줄 나사인 경우는 리드 값은 피치 값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는 피치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재원을 계산에 의해서 뽑아주고 여기에 맞추어서 지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Z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Z 2.25B 다음 X 값 이송을 합니다. X 20.25B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처음에 우리가 외경 황삭 가공을 할 때 X 진입 값을 우리가 여기에서 16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16에 2 곱하기 2를 해서 X20을 이렇게 정해 주는데요. 이때 여기에 있는 공차값을 적용을 해서 15.7을 적용했다면 여기는 19.7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나사 절삭을 할 수 있는 사이클로 들어가겠습니다. G92 첫 번째 X 값은 이제 1회 절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절삭을 할 때는 이러한 절임량에 의해서 얼마만큼씩 절입을 하고 여기를 깎아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피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치가 쭉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피치짜리죠. 그래서 2.0 여기에 해당되는 이 절임량 값을 적용을 합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자, 이 글씨들이 이렇게 많아서 혼동스러우니까 일단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절임량은 0.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편측 절임량입니다. 따라서 원통 X값은 2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0.7을 빼줍니다. 그래서 16에서 0.7을 빼주면 15.3이 되겠죠. 그래서 G92 X 15.3이고요. Z값은 여기에 있는 홈의 가운데
중간까지 이렇게 절삭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총 길이가 20인데 5mm가 빠져나오면 여기는 15mm, 5mm의 절반이 2.5, 그러면 Z값은 17.5m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Z는 마이너스 17.5를 적용을 해주고요. 아까 계산했듯이 F값은 피치값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2.0, 2옵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은 두 번째 거는 0.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5mm를 빼줍니다. 여기에 있는 15.3에서 0.5mm를 뺍니다. 그래서 14.8 2옵이가 되겠죠.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0.19, 그래서 0.38을 14.8에서 빼줍니다. 그러면은 14.42가 되겠죠. 2옵이 해줍니다. 다시 X 하고요. 이번 0.12를 빼줍니다. 그러면 0.24를 빼주기 때문에 여기 14.42에서 0.24를 뺍니다. 14.18이 되겠죠. 2옵이 해주고요. 다시 X, 이번에는 0.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0.2만큼 빼줍니다. 14.18에서 0.2를 뺍니다. 그러면 13.98 2옵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0.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6을 뺍니다. 13.98에서 0.16을 빼주면은 13.82가 됩니다. 13.82 2옵이. 자, 그리고 다시 X, 이번에 빼줄 거는 0.05, 그러니까 0.2를 빼줍니다. 13.72가 됩니다. 다시 0.05를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0.2를 빼주면 되죠. 13.6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절임량에 곱하기 2를 해서 각각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면은 처음에 지정했던 Z2점, X20점의 위치에서 처음부터 지시한 대로 14.8, 14.42, 14.18 이렇게 쭉 이렇게 절삭을 계속 이렇게 사이클식으로 이렇게 해서 깎아서 나사 절삭을 해줍니다. 이게 나사 절삭 사이클입니다. 이제 다 절삭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G00, X 100점, Z 100점, 자, T 0700 보정 취소해 주고요. M09 절삭류 정지. 그 다음에 M05 2옵이 주축 정지를 해 주고요. G28 U0점, W0점 해서 2옵이 자, 기계 원점 복귀시킨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다 끝났기 때문에 M02 2옵이 합니다. M30 2옵이도 프로그램 정지인데요. M30은 프로그램을 정지하고 처음으로 리와인드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났으면 M02를 지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센트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 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완성이 됐어요. 자,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이 모양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도면의 모양과 여기에 지금 프로그래밍 된 이 모양을 비교를 해서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특히 원호 가공된 부분이 거꾸로 되지 않았는지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솔리드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직경은 50을 입력해 주고요. 길이는 88, 그리고 Z에 대한 위치는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고
첫 번째 T0101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공구 설정은 12에 0.8에 80도 각도를 주고요. 5를 줍니다. 그리고 공구 체인 로드 저장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 T0303 역시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주고 공구 설정에서 12에 0.4 그리고 55도의 측면 클리어런스를 5를 설정을 해주고요. 역시 공구 체인 로드 저장 시킵니다. 다음에 T0505는 그루빙을 선택하고 공구 설정에서는 3mm에 000을 설정해주고 확인을 하시고요. 공구 체인 로드 저장 시켜주고, 마지막 T0707은 삼각형을 선택해주고 6에 코너 반지름은 1mm 그리고 측면 클리어런스는 0.1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역시 공구 체인 로드 저장을 해줍니다. 삼각형 대신에 나사를 선택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삼각형으로 해주는 것이 시뮬레이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속도를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이렇게 조금 빨리 볼 수도 있고 천천히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절을 해 주시는 게 더 편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가공된 모양을 쭉 한번 도면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요. 여기 뒷면에 보면 후면부에 턱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후면부를 먼저 가공을 하고 뒤집어서 전면부를 가공하기 때문에 실제 가공에서는 이렇게 턱이 지지 않고 반듯하게 제대로 가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마치고요. 수기 프로그램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은 좌측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코딩 중에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제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복 연습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